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2024년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텍입니다. 올해 5월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 리보세라닙. 본격적인 숏스퀴즈 구간은 언제쯤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 새해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성과도 올 한해도 좋은 결과 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연말 연휴 HLB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뉴스핀 관련되는 오늘 아침 기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승인 기다리고 있는 HLB 리보세라닙.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HLB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죠.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 리보세라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중국 신약의 미국 진출이, 그러니까 FDA 허가들이 이제 계속 나왔죠. 10월 달에 이제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록트루지가 비인도암 쪽에서 FDA 허가를 받았고, 11월 달에는 이 허치메드의 프로퀸티닙이 대장암 쪽에서 3차 치료제로, 물론 이제 다케다 제약이 이제 글로벌 판권 관련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쪽에 개발 관련되는 약물들의 FDA 허가들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1분기에 베이진사의 브루킨사, 여기 이제 추가 적응증 관련해서 보도파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도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LB 주가에도 지속적인 어떤 탄력을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FDA 이제 허가가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님은 이제 국산 신약으로는 9번째로 FDA 허가를 받는 거고요. 항암제로서는 사상 최초다. 그리고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 승인만 받는 게 아니라 시장성까지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엘의 소라페닙, 에자이의 렘바티닙,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리,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70% 어떤 시장 점유율에서 10월 말에 52%로 상당히 좀 급락을 합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 점유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 자체는 비바이러스성 간질환 관련해서 약효가 좀 입증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부작용 쪽에서도 이 배제프 관련되는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해서는 출혈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FDA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또 비용도 좀 비싸는, 실질적으로 올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1년 이내에 치료 중단할 확률 자체가 거의 70%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을, 임핀지 임주도가 점유율을 10%에서 25%까지 올리면서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임핀지하고 임주도 같은 경우에도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약효가 좀 낮습니다. 특히 또 C형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의 발병 요인에 대해서도 좀 약효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보편적 언매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리보세라니까 캄릴주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상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OS 값이잖아요. 이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는 가장 긴 22.1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장점들을 통해서 이 시장성까지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끝까지 개발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게 라이센스 아웃 형태로 기술 수출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게 만약에 이제 승인되어도 전체 이제 제약사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의 로얄티로 한 5%, 1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이 블록부스터의 어떤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HLB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지점이었죠. 그리고 작년도에
7월 달이 아니라 이 오타가 좀 몇 개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7월 달에는 파일링 통과를 하면서 본심사로 시작되어서 이 퍼스트 사이클 리브 미팅이라든지 미드 사이클 리브 미팅에서 별도의 Q&A라든지 자문의 개최 요구도 없었고 CR 레터도 이제 받지를 않았고요. AO 뭐 미팅이라든지 이제 올해 남아 있는 3월 달에 캄레주맘의 그 CMC 이슈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CR 레터만 나오지 않는다면 5월달이 이제 최종 승인 관련되는 결정일입니다만 4월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최근에 어떤 FDA 허가 과정을 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이후에 3개월 안에 빠르게 출시를 하겠다. 그만큼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쪽에서 지금 36개 주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업데이트 되어서 39개 주죠. 연말까지. 이렇게 할 만큼 간암의 환자는 이제 아시아권이 많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75%를 차지하죠. 그만큼 이제 그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수반되어야 실제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75%고 여기에 3년 이내에 50%까지 점유를 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이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도전자 자체가 좀 더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12월달 주가 흐름은. 그리고 그간의 장기적으로 이제 HLB 주가는 본래부터 본질적인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이 인수합병이 이제 주가되는 어떤 회사 인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메자닌 자금, 그리고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는 뭐 증가되었습니다만 주가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어떤 이제 여러 이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6월 달에 진양훈 회장의 어떤 이제 그 탑라인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이 9월 달에 에즈모 때 이제 다시 성공적인 사례다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쇼츠키즈가 나와서 10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이후에 NDA 신청을 안 했어요. 2020년 4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 부족이라든지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영향이 또 이렇게 주어졌고, 중간에 뭐 유상증자, M&A, 그리고 2022년도에도 선낭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또 있다가 또 FDA와 또 얘기하면서 또 일정들이 또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간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다가 이제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12월 달에는 이제 올해 그 금리 인하라든지 보통 이제 최종 결정 전에 6개월부터는 주가에 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여러 이제 모멘텀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는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어떤 그 실수들을 회사도 좀 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에 신뢰 있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든지 빠른 어떤 뉴스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허가 이후에 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까지 해야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정대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컨설팅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국내 쪽에서 요 준비 과정이 있죠.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도 결국 보완자료 요청을 받았다는 게 미국으로 보면 이게 CR 레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선낭암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암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자, 그리고 결국 그 3월 달에 이 CR 레터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요 확률 자체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거의 한 40% 가까이 CR 레터를 FDA가 그 신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나 근데 케미칼보다 이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좀 더 길기 때문에 항서제약하고 HLB나 뭐 엘레바가 이 부분을 정말 뭐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간암 쪽에서는 지금 순탄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슈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간암이 허가를 받으면 간암 쪽도 이제 치료 옵션의 확장,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선행요법이라든지, 네오 이제 어주반트라든지 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폐암, 뭐 선낭암, 대장암, 난소암, 뭐 이런 부분의 확장들이 또 증가되면서 기업가치 정대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총에서도 성공적으로 결의가 되었고 이사의 결의에 이어서 그러면 이 결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연초에 빠르게 거래소에다가 이전 관련되는 서류 제출을 하면 이 45일 이내에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뜨잖아요. 요게 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맞춰지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이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지수 편입 관련되는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패시브 자금 규모 자체가 코스피 200 따르는 게 한 180조 정도니까 코스닥보다 수십 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HLB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매도가 많아서 쇼커버링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적인 어떤 이제 수급들 여력들도 있는 상태에서 좀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지금 배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좀 급등하면서 이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대 이제 5만 원대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두 가지 조건, 주가의 어떤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 안 된다. 종가상으로 제가 48,000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 부분들은 단순히 공매도의 쇼커버링 뿐만 아니라 숏스키즈를 압박할 수 있는 물량,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자금, 코스피전 관련되는 지수 편입 관련되는 선제적인 어떤 매수가 결합되고 내년 6월 달까지 또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리고 뭐 1월 달에는 또 아스코 GI에 또 PT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2019년도 상황과 2017년도 셀트리온 작년도에 에코프로 상황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1월 달에 이제 숏스키즈가 만약에 나오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한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 가격 조정이 안 나와야 되고 거래량 유지하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플랫형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5일선을 깨지 않고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메인 이슈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CMC 이슈가 안 나와서 무난하게 레이트 사이클 리브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오면 성공 가능성이 이제 최종 결정에 더 높아지니까 그 지점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주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고 계신 분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 더 뭐 좋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뭐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숏스키즈는 길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한 달 구간이니까 그 한 달 구간을 주가로 보게 되면 사전에 나오는 것이 제일 강력하죠.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것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에 1월 달에 이제 가격으로 보면 그 스타트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6만 원 정도거든요. 6만 원이 나오면서 거래를 품으면서 강한 양봉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단기간에 그 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3월달 재료가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숏스키즈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료가 계속 이제 뒤에도 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서 떨어질 상황이 낮아져 버리니까 더 이제 강력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3월달보다는 1월달에 나타나니까. 자, 그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 일주일
구간에 늦어도 뭐 1월 중순까지는 이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일단은 뭐 가장 HLB 올해 주가에서 뭐 중요한 구간이다. 다만 이제 연말에 나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연초에는 다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나오고 계속 이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를 계속 이제 장중에 체크하시면서 이 흐름 판단을 하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올해에도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